부산을 찍고 광주로 뚜벅뚜벅 오늘 누군가 향했습니다. 부산 찍고 광주. 누구 얘기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왜 검찰총장 되고 나서 지방검찰청 쭉 투어가 시작됐는데 첫 일정이 어디였어요? 저 멀리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오늘 부산에 이어서 윤 총장이 광주지검을 찾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부산검찰청을 이어서 광주지검에 이제 검사들과 만나러 간 건데요. 지금 도착해서 광주지검 관계자들, 특히 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과도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대 집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인사가 바로 문찬석 광주지검장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곳에 들려서 광주지검과의 인연을 강조했는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는 취재진에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 듣고 오시죠. 오면서 들으셨겠지만 총장님에 대한 환영과 규탄의 목소리가 동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내가 뭐 여기 15년 전에 근무하다가 2005년도인가 15년 전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전출검사 대표로 남아있는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여기 광주 2년 근무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제가 그 말문이 나오지를 않아서 검사장님께서 박수로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도 뭐 검사 생활 하면서 떠난 후로 이 광주 보지검 청사는 처음 옵니다. 이 주변의 그 환경이라든가 이 건물 그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이 지났는데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그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광주지검에 도착하는 윤석열 총장. 사실은 기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추장관 생각에 대한 윤 총장의 공식적인 뭔가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 그 현안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주지검을 찾았는데, 아까 처음에 윤 총장과 인사는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문찬석 지검장이 최근에 윤 총장이 대검청사에서 선거수사 열심히 합시다, 이 회의를 주재했을 때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의 넘버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왜 우리 지검장님은 청와대 관련 인사들 기소에 그리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성윤 지검장한테 항의했던,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던 문찬석 지검장이었기에 오늘 윤 총장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뭐 악수만 하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일단 기자들한테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광주 검사들 앞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가 지금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에 이어서 추 장관 얘기에 뭔가 반박하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윤 총장이 직접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석해 있던 고검장들, 간부들이 먼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검사들이 이미 그 평검사들부터 의견이 2%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이 먼저 이 이슈를 꺼내지 않아도 고검장들이 이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그런 이슈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윤 총장에게 앞으로도 다른 그런 순시 지역을 가더라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윤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법무부나 혹은 또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윤 총장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한 번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혹은 현 정부가 의도한 바가 뭐냐면 윤 총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 드디어란 말 빼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걸림돌이다.
이런 사실 상징화될 수 있는 예. 프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워딩이 쓰이는 것 이것을 사실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총장이 저렇게 차를 타고 광주지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지검 앞에서는 윤 총장 도착 전에 윤 총장님 환영합니다. 윤 총장의 광주 방문을 반대합니다.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뭐 일찍부터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좀 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전 11시부터는 윤 총장 환영대회 뭐 이런 걸 열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둘끼리 사이에서 충돌을 하기도 해서 뭐 서로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저 독재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마. 기다려. 전라도 만세! 전주 만세! 네, 이렇게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일종의 약간 몸싸움도 있었고요. 좌측의 화면이 이제 윤 총장 오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 주가 조작해서 돈을 불린 건이 아마 저게 윤 총장 부인 얘기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오른쪽은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예, 뭐 여러 가지 이게 찬반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례적인 모습이 또 연출이 됐는데 우리 신 변호사는 지난번 제 기억에 윤 총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참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네, 맞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오늘 광주 방문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또 언론에 나올 거예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본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평검사의 입을 통해서 또는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 얘기가 계속 나오게 한다고요. 이것 자체가 저는 윤 총장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검찰의 권한을 본격적으로 지켜야 되겠다. 뭐 2%에 이렇게 뭐 2년차 평검사, 4년차 평검사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들이 또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바깥으로 나온 얘기의 핵심은 검찰 기득권을 위해서 똘똘 뭉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은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검찰 기득권 지키기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사실 윤 총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찬반 집회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만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잠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문재인 저 독재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마. 기다려. 전라도 만세! 전주 만세!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 PD한테 보자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하나의 여러 가지 지방에 있는 검찰청 방문 중에 원하부 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를 찾았는데 검찰총장의 방문을 두고 저렇게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저렇게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저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우리 장 수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거는요,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축소판이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여름부터 조국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서초동 집회와 그 윤석열, 검찰 일 잘한다라는 광화문 집회의 목소리들이 저희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참 씁쓸한 모습인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총장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대하는 측이든 아니면 찬성하는 측이든 저런 매니아층이 생긴 것은 정치인한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역대 검찰총장 때 어떤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까 뭐 신 변호사께서는 저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주목받는 사람이니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 변호사. 네, 그래서 저런 씁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윤 총장이 유례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지방순회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검사장도 올라와서 회의하시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회의에는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검사장들과 총장이 불러서 회의하세요. 왜 지역 다니면서 저렇게 갈등을 부추깁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매우 잘 중심을 못 잡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좀 기득권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된 행보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글쎄요, 저는 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하려면 그 사람의 일관된 그런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주지청장을 할 때의 그 워딩들이나 나는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예. 라고 했다거나 최근 들어서 청문회에서 했던 그런 워딩들 그리고 지금의 어떤 행보까지 저는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도리어 지금 이 야유를 보내거나 혹은 박수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입장이 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그때 수사를 했을 때 또 지금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 윤 총장한테 사실은 야유를 보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야유와 사실 비판을 갖고 이 사람이 정치적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 검사로서의 자기 갈 길을 간다. 그것이 비록 뭐 야유를 받든 비판을 받든 예. 그냥 쭉 똑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네네. 것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방검찰청을 저렇게 투어한 경우가 윤 총장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역대 검찰총장은 예. 한 번도 예. 지방검찰청을 돈 적이 없습니까? 예, 뭐 무슨 일 때문에 한두 군데 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예. 일정을 잡아서 부산 갔다 광주 갔다 또 어디로 가는 일정을 잡아서 전국을 다 순회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국을 다닌 총장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역대 총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역대 검찰청이 이렇게까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최동욱 검찰총장 있죠. 아니요, 그거는 사실 최 총장의 어떤 사생활 문제를 공격을 한 거고 이거는 마치 검찰 전체가 완전히 무슨 적폐이고 뭐 또는 지금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히 어떤 법무부와 대척점에 선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따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도 안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기자들한테 먼저 흘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 행보를 보인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예. 무조건 이것을 정치적인 행보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 역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아까 예.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방에 있는 검찰에 있는 간부들을 서울로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더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저런 일상적인 그냥 지방 방문을 왜 윤석열 당신은 왜 해? 이런 정치적인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지 좀 않죠. 예. 말씀하세요. 그냥 좀 일상적인 지방 순시다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검찰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이 어떻게 일상입니까? 정치지요. 명확한 정치입니다. 이 정치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그것을 국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인지 저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어도 잘못된 것 일상은 같고, 아니죠. 그런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 좌천시키니까 지방 다니면서 검사들 다 다독이고 중심 잡고
그것이 검찰총장이 할 일이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치를 거예요. 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검찰총장을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예, 충분히 됐고. 이제 사실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광주지검 방문이 특히나 조금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내일이죠. 내일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일단은 공지를 해놓은 상황. 그리고 하루 앞두고 광주지검을 윤 총장이 가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 김 기자, 결국 내일로 예정됐던 검사장 회의는 일단 연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한다 이렇게 어제 법무부가 밝혔는데요. 원래 추 장관이 내일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이제 수사검사 기소 그 검사 분리 방안을 좀 논의한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어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라 연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 소강 상태가 들어간 이후에는 반드시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개최 의지를 보였는데 예.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걸었긴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 좀 법무부 내에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공식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해석도 나온다는 거죠. 검사장회의 열었을 때 뭔가 대충돌 상황이 우려가 되니까 그러한 점도 아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막내급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실명으로 좀 들이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사법연수원 44기면 검사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러니까 막내급이죠. 그 어린 검사들인데 그제 이프로스라는 그 검찰 내부방에 본인의 실명을 달고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겁니다. 추 장관님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시겠다고요? 그거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이고 구자원 검사도 저 이수영 검사랑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44기 검사 3년 차.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이프로스에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기소입니까? 마찬가지로 추 장관한테 반기를 든 것이죠. 저연차 평검사 하루꼴로 추미애 실명 비판에 나섰다 이런 것인데 우리 신정식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맞는 말입니다. 검사는 소추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까지 하면 저는 저 검사들의 이야기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우리 검찰청이 프로시큐터 서비스, 즉 기소청입니다. 정확하게는. 검찰은 기소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얘기가 본인들의 정당성이 있다면 수사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기소권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형사소송법이나 기본적인 형사법학에 맞는 얘기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평검사들의 이야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라고 이제 평가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겁니다. 법무부가 만약에 이 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외국 사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서 이 속에서 검사들의 의견까지도 나오는 어떤 상황이라면 저는 이것을 검사들이 충분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한쪽만 바라본다라고 저도 똑같이 신 변호사님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법무부 내에서조차 단일한 안도 없고 또 논의도 되지 않았어요.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한마디 하고 나서 역으로 그다음부터 아무런 안도 없는데 검사장들 만나서 안을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형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떳떳하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한테 흘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방식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